안녕하세요. 평가과장입니다. 긴급 영상 촬영하고 있고요. 어제였죠? 19일날 2021년도 요양원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평가 매뉴얼이 확정 발표가 됐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영상은 그 확정 매뉴얼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지금 촬영에 임하고 있습니다. 먼저 월요일날이었나요? 저희 긴급 이벤트 어떠셨나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고 저희 홍보를 좀 해주셔가지고 그래도 저희 구독자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많은 도움이 됐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이거보다 더 큰 저희 구독자 1000명 달성하면 서식 무료로 제공하는 부분이 지금 원래는 확정 발표 전까지였는데 안타깝게 어제 확정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사장님과 담판을 짓는 중에 있고요. 아마 긍정적인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좀 전에도 제가 이메일을 한번 하긴 했는데 급하시다고 서식을 구매한다고 하셨는데요. 한 하루 이틀 정도 더 기다려 주시면 아마 정확하게 서식 제공에 대한 부분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사장님한테 떼를 쓰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예, 밥과 약간의 약주를 좀 먹으면서 사장님을 좀 살살 달래긴 했거든요. 제가 그래가지고 아마 긍정적인 좀 답변을 받아놨으니까요. 너무 급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을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매뉴얼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매뉴얼 발표된 평가 시행 계획에 보면 총 한 40페이지 분량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 시청하실 분들이 꼭 아셔야 될 부분만 발췌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항상 우리 시청자분들이 내가 평가 대상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궁금하셨잖아요. 제가 화면에 띄워놔 드렸습니다. 지금 화면에 띄워놔 드린 그 파일을 여신 다음에 컨트롤 F를 누르시고 거기에 노인장기형기간 번호를 입력하시면 우리가 대상 기간인지 아닌지가 명단에 나옵니다. 자, 화면에 제가 지금 그림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일단은 우리 기간이 평가 대상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요건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평가 적용 기간 같은 경우가 뭐냐면 2019년 12월 31일까지 시설을 이제 운영하신 분들은 모두 평가 대상이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즉 2020년도 작년에 오픈하신 기관들은 안타깝게도 평가 대상이 아니세요. 안타까운 거 맞는 거죠, 이거. 어쨌든 예, 그래서 우리 기관이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오픈을 해서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면 평가 대상이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자, 기관 평가 대상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하셔야겠죠. 그럼 두 번째 이제 뭘 확인하셔야 되냐면 우리 평가 대상 기간 현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고 계신 것처럼 이번에 2021년도에 총 5,246개 기관의 시설 또는 공동생활 가정들이 평가 대상 기관이 됐습니다. 보시면 뭐 공동생활 가정이 10인 미만이죠. 1,700개 정도 기관이 되고요. 나머지가 우리 시설들 대상 기관인데 항상 5,000개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많은 기관들을 평가를 이제 올 한 해 진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아마 평가가 숨가쁘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변수는 코로나입니다. 작년에 재가 기간 평가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계속 연장됐었습니다. 코로나가 단계가 심해지면 평가가 멈추고요. 멈췄다가 코로나 상태가 좀 나아지면 그때 또 재개가 되고 했었던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 시청하신 분들도 유동성 부분이 있다는 걸 꼭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우리 평가 이제 운영 부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앞선 제가 우리 1강이었나요? 2강, 3강에 아마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때 설명을 영상을 안 보셨다면 제가 마지막에 그 영상 올려놔 드릴 테니까요. 그 부분을 시청하시면 아마 많은 또 도움이 되실 겁니다. 평가는 말씀드린 대로 직전 3년치의 자료를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 기간은 올해 2021년도 3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장장 3, 4, 5, 6, 7, 8, 9, 10, 11, 9개월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코로나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연장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감안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내용을 보고 종이를 하나씩 던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헷갈릴까봐. 자, 여기까지 3개 정도 확인이 되셨죠? 정리 좀 할까요? 첫 번째, 우리 기관이 평가 대상 기관인지 아닌지를 아까 그 명단에 우리 장기관 기관 번호를 넣어서 확인을 하자.
두 번째, 그 확인 전에 일단 우리가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면 대상 기관이라고 봐주면 된다. 그리고 이번 평가에서는 총 5,200개 이상의 기관들이 평가 대상이고, 세 번째, 평가는 직전 3년치 자료를 확인을 하고, 평가 기간은 올해 3월 2일부터 이제 11월 30일까지라는 거죠. 정리 한번 되셨죠? 영상 시간이 좀 길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네 번째는 우리 항상 기관들이 말씀하시는 게 평가가 정해졌나요? 순서가. 우리는 맨날 빨리 받다 보니까 빨리 나올 것 같습니다. 그거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겁니다. 무조건 평가에서는 무작위 추첨입니다. 형평성 차원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모릅니다. 어느 기관이 평가를 받을지 말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무작위라는 거. 그 대신 이번에 좀 개선된 게 있습니다. 개선된 게 뭐냐면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저거는 먼저 알려드립니다. 우리 기관이 상반기에 받을지 하반기에 받을지는 아마 계획 발표가 되고 15일 안에 서면으로 아마 통지가 나가기 때문에 아마 15일 안에 우리 기관이 상반기에 받을지 하반기에 받을지 아마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할까요? 상반기에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하반기에 받는 게 나을 것 같으세요? 제 기준에서는 무조건 상반기가 좋으세요. 물론 3월 2일날, 3월 3일날 첫 스타트로 받는 기간은 정말 안 좋지만 되도록 상반기에 받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일단 아직 평가관들도 아직 이 적응이 덜 돼 있습니다. 평가관들도 올해 적용에 맞게끔 평가를 진행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눈썰미들이 최고 단계에 올라와 있지 않다 보니까 좀 더 편한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평가는 준비 기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우리 준비하는 기관 관계자분들이 지쳐갑니다. 따라서 하반기에 가면 갈수록 관계자들이 지쳐가기 때문에 힘이 더 많이 심하게 들고요. 그 다음 세 번째, 평가 준비해야 될 자료가 점점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뭐냐면 4월 달에 받으신 기관들은 뭐 2년 4개월치 자료만 준비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11월에 받으시면 2년 8개월치인가요? 그죠? 2년 10개월치 정도 자료를 준비하셔야 되다 보니까 평가는 상반기가 좋다는 건데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자, 이제 다섯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평가 기준 저번에 제가 뭐 가 매뉴얼 설명을 드렸지만 역시나 확정 매뉴얼에 변동이 없어요. 지금 변동이 없습니다. 입소시설은 화면에 보고 계신 것처럼 총 50개 항목, 공동생활 가정은 48개 항목으로 정해졌고요. 100점 만점에 요양시설은 100점, 그 다음에 공동생활가정 98점이다. 근데 환산 점수가 적용되기 때문에 똑같이 100점 100점 봐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 시설은 50개, 공동생활가정은 48개고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정해진다. 자, 여기까지도 어렵진 않으시죠. 가장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저 평가 기준 세부 기준계획서 출력하셔가지고 그 일일이 하나씩 읽는 시간보다 아마 제가 정리해드린 이 부분만 보셔도 충분히 다 내용이 숙지가 되실 거라고 봅니다. 자, 다섯 번째인가요? 일단 장기화기관 평가 설명회 부분이죠. 우리 이제 보통 평가가 발표가 되면 우리 원장님들 모셔다 두고 평가 전체 집합교육도 진행을 하고 뭐 평가 서식 매뉴얼이죠. 매뉴얼 책자 같은 거 제공하고 하는데 일단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번 달 안에 이제 평가 매뉴얼 설명 동영상이 게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월 8일부터 2월 10일까지 평가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하는데 위정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거는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의원들이 예전처럼 막 1000명 가까이 원장님들 모셔다 두고 평가 설명 개최를 한다? 불가능합니다. 지금 상황에. 아마 정부 차원에서 난리가 날걸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마 동영상 CD나 뭐 이런 설명 걸로 아마 저는 대체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어쨌든 1월달 안에 이제 평가 설명 동영상이 게시가 되고 2월달 안에 전체 집합 설명회 개최가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평가 게시판 운영 Q&A 부분도 있으니까 활용해 주시면 좋다. 여기까지 알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평가 실시 부분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는 전이랑 다르게 죄송합니다. 긴급하게 억양을 높이 말하다 보니까 목이 메이고 있는데 어쨌든 죄송하고요. 자, 예전에는 무조건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를 받을 줄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두려움에 긴장 속에 1년을 버티셨는데 그나마 다행인 게 개선됐죠. 우리 기관이 상반기에 받을지 하반기에 받을지는 평가계획 공고가 어제 났죠. 그러면 15일이니까 1월 말까지, 그죠? 한 2월 초까지는 우리 기관이 상반기인지 하반기인지는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지 내가 상반기에 받을지 하반기에 받을지만 알려드리는 거지 내가 상반기에 언제 받는다라는 거는 일주일 전에 알 수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 안내해드려서 그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원장님들이 저도 1년에 한두 개 기간 정도가
평가 전날 평가인지 아시는 기관들이 있으세요. 뭐냐면 평가관들이 원래는 여기 화면에 보신 것처럼 일주일 전에 사전 유선 통보를 하고 그다음에 평가 예정 3일 전에 정확히 전달이 됐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게 원장님들이 바쁘셔가지고 팩스도 확인 안 하시고 전화도 이상한 전화라고 안 받으시고 뭐 팩스도 확인 안 하시고 하면은 평가가 언제 나오신지를 모르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상반기에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상반기 내내 전화 잘 받으셔야 되고요. 팩스가 뭐 들어오나 보셔야 되고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노인장경기관 로그인하고 들어가시면 맨 아래에 나의 평가 예정 통보일이 있습니다. 이게 제일 빨리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매일 아침에 출근하시면 매일같이 확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가를 언제 받을지를 가장 중요하게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원장님들이 나 정말 몸이 너무 안 좋아서 평가를 연기하고 싶다. 화면에 보신 것처럼 천재지변 아니면 절대 연기 안 해줍니다. 3년 전이었나요? 저희 거래처 원장님 중에 한 분의 부모님,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상을 치러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공단에 평가 연기를 요청했더니 공단에서 하는 얘기가 복지사 내비두고 원장님은 없어도 평가 진행이 된다라고 할 정도로 연기는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절대란 말이 좀 그렇지만 거의 안 됩니다. 그래서 연기는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내가 준비가 덜 돼 있어서 연기를 좀 하겠다. 절대 안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에 평가에서 또 말씀드릴 게 뭐냐면 부당 청구죠. 평가 등급이 조정 대상이 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냐면 화면에 보이신 것처럼 우리가 업무정지 30일을 받았다 그러면 한 등급이 떨어지세요. 뭐냐면 우리가 평가를 잘 받아가지고 점수상 95점이 나왔어요. 그러면 A등급이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영업정지 30일을 받으셨으면 A등급에서 B등급으로 떨어집니다. 등급이 한 등급 낮아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31일에서 60일 정도, 그러니까 영업정지를 60일 맞으셨다. 그럼 2등급 떨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A등급인데 C등급 나온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만큼 행정처분을 안 받게끔 기관 운영을 평상시에 정말 잘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심한 건 뭐냐면 무조건 최하위 등급, 예를 들어 영업정지 60일 이상이거나 또는 화면에 보이신 노인학대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뭐 거짓 자료를 평가때 제출하거나 요새는 요게 좀 많이 저기한데 우리 전산 프로그램들 쓰시는 기관들 있으시잖아요. 전산 프로그램 악용에 평가자를 거짓으로 조작하는 기관입니다. 이런 대상에 적용되시면 그냥 최하 등급 2등급을 떨어뜨린다고 하는 건데 전산 프로그램 특히 주의하셔야 될 게 저번에 아마 초기 강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평가관들이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들어가가지고 수정 날짜들을 다 확인합니다. 그럼 뭐냐면 예를 들어 2019년도에 예를 들어 뭐 사례 관리 해놓으셨던 내용인데 그게 만약에 수정이 지금 평가 때 돌아와가지고 평가 때 이거 잘못된 건데 내가 좀 수정을 해버리시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거짓 자료가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정 로그인 날짜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평가관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일일이 확인하기 때문에 특히 전산 프로그램 이용하시는 기관들은 수정 부분 되게 주의하셔야 됩니다. 가끔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한테 전산 프로그램 이용하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말씀을 많이 질문들을 하시는데 기간 선택 사항이고 저번에 제가 장단점도 말씀드렸었습니다. 근데 장점이 한 90% 이상이 된다면 전산 프로그램이 마지막에 단점이 뭐냐면 수정 부분이세요. 수정 부분과 출력 부분이 가장 큰 단점이 되는데 이 수정 부분은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숨가쁘게 좀 왔는데 이해 좀 되셨나요? 그죠? 아니시면 다시 영상 청소 다시 들어주셔야 되는데 크게 어려움 없는 얘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다음 우리 지금 안 좋은 얘기만 했습니다. 뭐 행정처벌 받으면 등급 떨어지네, 뭐 부정한 자료라든가 뭐 전산 프로그램을 악용해가지고 그럼 최하 등급 떨어뜨린다고 했는데 좋은 점은 A 등급 맞으시면 가산금이 있잖아요. 우리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최우수 기간이 되시면 되세요. A 등급이죠. 근데 가산금을 예전처럼 A 등급 다 주는 게 아니라 A 등급에서도 상위 20% 안에만 줍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A 등급 기간이 100개 기간이라면 그 중에 1등부터 20등까지 그럼 20%죠? 1등부터 20등까지만 가산금을 주겠다는 겁니다. 또 가산금도 1등부터 10등까지는 2%를 주고요. 공단 청구 금액에 그 다음에 11등부터 20등까지는 1% 줍니다. 근데 이 가산금이 굉장히 기관 운영에 큰 도움이 되세요. 그러니까 제가 아마 예전 강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직원들한테 그냥 뭐 다짜고짜 우리 최우수 맞자 보다 야 최우수 맞으면 여기 봤지? 가산금이 나온다. 우리가 최우수 기간 상위 10% 안에 들면 우리 청구 금액이 2%가 나오는데 내가 이거 너네들 복리후생 차원으로 포상 개념으로 다 쓸 테니까
힘내보자. 이런 말 한마디라도 동기부여를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원장님들. 아셨죠? 종이 하나씩 버리는 게 몇 장 안 남았습니다, 지금. 가산금은 60일 이내에 지급이 되고요. 받은 가산금은 일부 금액 이상은 우리 직원들의 포상과 복리후생에 반드시 쓰셔야 되세요. 자, 수시평가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만약 올해 평가를 이제 진행을 해서 이제 내년 한 3월, 4월, 5월 정도에 이제 평가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그때 일단 최하 기간이죠. 2등급이죠. 2등급 기관들은 그 해에 수시평가를 적용이 됩니다. 연말에 보통 12월이나 11월 중순 정도 시작해서 12월 31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그러니까 올해 만약 대상 기간에서 평가를 진행하셨는데 최하 등급이다 그러면 내년이죠. 2022년도 연말에 수시평가를 받는다 보시면 되세요. 수시평가, 그 다음에 또 휴업이나 이런 등의 사유로 평가를 올해 못 받았다. 그럼 또 수시평가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평가는 이제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괜히 평가 회피하시겠다고 하시는 것보다는 평가는 이제는 경험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셨죠? 다른 유튜버들처럼 종이를 그냥 버린 게 아니라 구겨서 버릴까요? 그런 건 안 하겠습니다. 저희는 노인장기관기관 평가를 준비하는 교육 채널입니다. 그죠? 자, 다음입니다. 화면에 보고 계신 것처럼 아마 상반기 또는 하반기 내가 받을 거라는 이런 평가 일정 안내문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 막 버리지 마시고요. 이게 오면 우린 상반기구나 하반기를 이번에 아실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 제가 기본적인 평가에 대한 매뉴얼 확정 발표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고, 자, 화면에 보시면 평가조사표입니다. 평가조사표는 제가 띄워드린 건 뭐냐면 반드시 평가 매뉴얼 보시면서 평가조사표 상으로 점수도 가채점하고 어떤 자기네 우리 기관에 자차평가를 진행해 주신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만큼 이 평가조사표 부분이 우리 기관들에서 준비할 때 중요한 거고요. 지금 현재 아마 공단에서 오늘부로 지금 뭐 전산 부분에서 자체평가는 지금 전산에서 막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평가조사표 가지고 기관 자체 평가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으세요. 지금 어저께 저녁에 발표됐던 죄송합니다. 확정 매뉴얼 부분에 대한 좀 중요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평가가 이제 시작이라고 하시면 되는데 아직 3월 2일 시작이니까 2월 한 달 반 정도 40월 정도 남아 있으세요. 조급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기존에 준비하셨던 대로 1월 31일까지 준비하시면 되고요. 바뀐 매뉴얼은 2월 1일부터세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하고요. 저희 그 구독자 1000명 선착순 달성을 하면 성과서식을 제공한다라는 부분은 저희 사장님과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방향으로 지금 정책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따라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세요. 근데 구독 인원에 비해서 평가 인증 방법 저희가 이제 저희 구독 인증을 저희 카페에 오셔가지고 많이 안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안 해놓으시고 동영상 댓글에 그렇게 그냥 댓글로만 구독했다 그러면 저희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이게 왜냐면 이게 구독을 누른 화면과 누르지 않은 화면에는 그게 구독인가 구독 중이 떠요. 그러다 보니까 댓글로 이렇게 저희 구독했습니다 하고 거기다 이메일 주소 적어 놓으시는 거는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저희 그 화면에 지금 보시면 저희 그 평가과정 채널 맨 오른쪽에 정보 칸이 있습니다. 정보를 클릭하시면 그 아래에 보시면 저희 평가 준비 카페라고 파란색 보이시죠? 그거 클릭해 들어가시면은 저희 LTC1에서 운영하고 있는 저희 그 평가 커뮤니티 카페입니다. 거기 첫 화면 제가 지금 띄워드렸죠? 여러분들 지금 인증의 사진들이 뜨고 있는데 거기다가 그냥 올리시면 되세요. 거기다 캡처, 구독했다라는 캡처 한번 해가지고 올려주시면 아마 제가 그거 하나는 약속 드릴 수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지금 구독자 지금 선착순 1000명 이벤트가 만약에 실패로 만약에 적용이 안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인증되신 분들은 제가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희가 구독자 1000명이 넘어가면 아마 적용이 안 될 텐데 1000명 안까지는 반드시 저희 카페 오셔가지고 인증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평가가 시작이 되는 것 같네요. 저도 이제 피부로 좀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원장님들 아마 힘드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뭐 내가 극복할 거는 또 극복하고 나가야 되니까요. 아마 저희 회사에서 다음 주에 아마 전체 저희 요양원들 아마 저희 회사 아마 전담 팜플렛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라도 이거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혹시 LTC1에서 대봉투로 화면을 보고 계신 이런 대봉투 전단이 오면 버리지 마시고요. 한번 열어봐 주셨으면 합니다. 거기 안에는 제가
이런 화면에 말씀 못 드릴 저희 그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들이 담아져 있고요. 그런 것들 확인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오후인가요? 영상이 올라가는 시간이 힘찬 하루 힘낸 즐거운 하루 보셨으면 하고요. 요새 구독자 많이 늘고 하루 조회수가 요새는 뭐 1500, 1700 이상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응용편 기대해 주셨으면 합니다. 힘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올해 평가 교육을 정말 열정적으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